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만큼 후보님 입장에서는 더욱 총력을 다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점에서 결선 전략이 무엇인지 듣고 싶고, 두 번째는 그 후보님은 결선 진출 입장문 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민선 탈기 제주도정의 싸움 성과, 오영훈 후보님의 싸움 성과와 정책을 충실히 이어받겠다 또 여기서 밝혔습니다. 근데 3월 출마 기자회견을 보면은 오영훈 정도 침몰해가는 제주도라고 강조롭게 비판한 적이 있는데요. 3월 좀 달라진 뉘앙스가 대응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 감산과 관련해서는 사실 뭐 불리한 입장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산은 숫자에 불과하고 민심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오직 도민과 당원만 바라보고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이제 결선에 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영훈 도전과 관련해서는 민생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던 것도 사실이고, 아까 여기 기자님을 썼습니다만 재비용 기본차라든가 어쨌든 재생에너지 관련,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들과 관련해서, 그리고 돌봄 정책과 관련해서, 응급의료 정책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하겠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한 가지 더 궁금한데요. 소액전 예산제를 조금 활용해달라고 했는데 지방대전법에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에 이게 승인 없이 쓸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지원금 규모 얼마 정도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현직 제주도청에서 약 지금 인생 추경으로 국가 예산이 한 1,000억 정도 내려올 경우에 현 도정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해야 될 일이 좀 밖에서 이렇게 다시 대신 성역전 예산제도를 활용해서 시급하게 긴급하게 대응해달라는 그런 메시지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예. 일간제주 양준입니다. 예. 일간제주 양준입니다. 어쨌든 간에 뭐 결선 실천했는데 그 오영훈 뭐 도전학교 뭐 BRT라든가 처음에 좀 비판의 시각을 가졌는데 지금 시각에서는 아무래도 한 팀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러면 한 팀을 대응해서 오영훈 도정, 예, 오영훈 후보 공약 중에 이거 하나만큼은 공약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 한 가지만 좀 제시해 주십시오. 저는 그 신재생에너지 공약은 이미 정부와 합을 맞춰온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것을 조금 더 고도화시키고 현실화시켜 나가겠다.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제주를 이제 국가정책의 시범 모델로 삼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제가 전적으로 받아 안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민참여형 풍력발전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그 이익공유 비율과 관련해서 조금 더 원칙을 좀 세밀하게 가져가는 부분만 가져오면 매우 이제 유용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예, 이현석 기자님. 아까 위성군 기자회견에서 위성군 의원께서 오영훈 지사하고 단일화 가능성을 높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 부분에서 후보님의 생각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투표는 도민들과 당원분들이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간 단일화가 어떤 메시지가 되긴 하겠지만 결국 단일화 요구는 당원과 도민들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 기대에 이제 부응하는 게 정치인들의 기본적 입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결국 투표는 도민과 당원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질문이 많네요. 오동호 기자님. 예, 한라이브 오범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성근 후보의 그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 반박제도 올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이 후보 측에서 또 이거에 대한 반박 성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성명 중에 그 공약이 자신의 공약을 축하한다는 비판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위 후보 측에서 문 후보의 공약이야말로 위 후보의 공약을 이렇게 축하한 같다는 비판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사실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 이게 과제이기 때문에 도민적 지위와 영향을 모아야 된다. 이것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모든 후보들이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공약들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저는 1기가와트 이게 지금 이번에 타운 미팅 때 기후부 장관이 2.5기가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실현 가능한 한도 내에서 얘기한 것이고, 그럼 나머지 1기가 정도를 가지고 주민이익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저는 한동 평배 해상 풍력의 모델이 참 잘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공유 비율을 70%에 맞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예견되고 있는 해상 풍력과 그리고 육상 초지에 있는 초지를 활용한 육상 풍력을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면 1기가와트의 풍력 발전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고 임기 내에 접근 가능하고 약 1,000억 원 이상의 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기본소득 예산으로 쓰겠다는 것이고요. 유성문 후보께서 말씀 주신 10기가와트의 내용, 그리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의 내용과 관련해서 해상 HVDC 비용 30조 원, 시설 비용 60조 원, 그 예산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고, 또 전기를 킬로와트당 500원 말씀 주셨는데 지금 산업용 전기가 185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삼성이나 SK가 자선단체가 아닌 한 그런 비싼 전기를 살 것인가, 이런 의문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고요. 또 유성문 후보께서 공약을 발표할 때 매출을 4.2조 원이라고 분명히 판넬에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토론회 때는 14조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100조 원 규모의 사업을 얘기하면서 매출에 관한 계산도 제대로 안 했다. 그리고 이제 직접 PPA와 REC를 혼합 병행해서 하는 사업 구조를 토론회 때 잠깐 말씀 주신 것 같은데, 그게 현행법상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가능하다고 말씀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답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제가 이제 유성문 후보의 반박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그 100조 규모 이게 실행 가능한지. 자, 4.2조 원이라면 100조 원 가지고 건설 비용만 60조라면 이게 보통 재생에너지 관련 PF는 20년 단위로 진행되게 되고 이자율은 5.5%에서 6%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5.5%만 잡아도 20년이면 40조가 됩니다. 60조 플러스 40조면 20년 동안 원리금 상환을 5조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앞뒤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잘못 계산했다 아니면 수정 발표를 한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HVDC 서해안 고속도로 관련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해서 그 U자형 이게 사실 가장 서해안 벨트가 가장 큰 사업입니다. 국가 프로젝트인데 이게 사업 규모가 12조입니다. 12조인데 그 2배 넘는 30조 이상 드는 돈을 이제 그 해상 HVDC 사업을 도민들께 얘기를 한다면 글쎄 그게 또 그리고 이제 실행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고 어떻게 실행할지를 정확히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인 플러스 단지에 이제 각종 SK나 그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시설들이 완공되는 시점이 뭐 28년, 29년, 30년, 31년 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그 전력 공급 계획들도 제가 알기는 도시 설계를 할 때 이미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또 아쉬운 게 있는데 사실 우리가 U자 벨트, Y자 벨트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Y자 벨트가 국정 과정에 들어갔다면 기존 예산이 한 1조 정도만 더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U자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유성문 의원께서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을 한 걸 대단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제도 재생에너지 사업의 미래를 고민했다면 그 Y자로 이어야 되죠. 이런 얘기들은 저희가 문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가라고 봐지고요. 축소판이다? 누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현실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시나요? 네, 오늘 많은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차하게 많이 힘드셨을 텐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못다한 설명이 있으면 저희가 또 실무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